안녕하세요. 저는 미니멀리즘 캡틴 권혜진입니다. 이 과정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자신의 공간을 정리하는 마인드셋을 심어주는 초심자 위주의 미니멀리즘 강의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9년차에 자칭 느슨한 미니멀리스트예요. 미니멀리스트는 공간을 조금 단촐하게 줄이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도는 곧잘 했지만 사실 버리기에는 그렇게 익숙치 않았었어요. 이게 9년 전에 제 공간의 모습인데요. 왼쪽은 냉장고, 오른쪽은 책상입니다. 냉장고를 잠깐 볼게요. 지금 반찬을 담다 못해서 그릇이 모자라서 여기 보면 밥그릇 들어가 있고요. 국그릇 2개 쌓여 있죠. 여기도 국그릇 들어가 있죠. 문 쪽에도 지금 콩가루니 멸치니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책상을 보시면 책상에 담다 못해서 여기 신발 박스 안에 또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편지, 서류, 사진 이런 거였는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떡잎이 파랬던 미니멀리스트인데요. 미니멀리스트가 물건을 줄이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게 어떤 건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줄이는 사람인데, 저는 좀 특이하게도 공부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공부하기 전에 책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공부는 30분, 책상 정리는 1시간. 그래서 이 과정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공간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런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리수납 전문가, 이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그 내일 배움 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내일 배움 카드 만들어서 이 수업 꼭 들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 알게 된 게 비움이 곧 필살기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돈에는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물건을 버리는 작업, 즉 정리라는 작업은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과정에서 어떤 거를 과제로 내주냐면요. 자기가 정리하고 싶은, 정돈하고 싶은 공간을 찍어서 정리를 하라고 숙제를 내줘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찍게끔 합니다. 요 사진 아까 보셨던 제 냉장고 사진이잖아요. 요거를 과제로 처음 정리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이거 정리하는데. 저는 진짜 1~2시간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요거 무려 5시간 걸렸어요. 지금 달라진 모습은 어떤 건가요? 조명이 우선 보이죠. 여기는 좀 어두웠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바구니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요 바구니 다이소에서 한 15개? 냉장고 정리하는 데만 그 정도의 바구니가 필요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문 쪽에 있는 멸치랑 새우, 말린 새우 엄청 버렸습니다. 밀가루, 콩가루 이런 것도 엄청 버렸고요. 그래서 공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바구니로 용도별로 나눈 거예요. 여기서 냉장고의 용도는 반찬, 식재료, 그리고 얼음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5시간 저거 정리하느라고 정말 힘들긴 했거든요. 근데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개운함 때문에 실제로 한 몇 주 동안 제가 오가면서 냉장고 문을 수시로 열어갖고 볼 때마다 즐겼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기분을 이어받아서 다른 장소도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책과 옷이었습니다. 책상 아까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옷은 여기 있는 옷장인데요. 처음에 책상을 정리를 해서 요 박스들을 비웠어요. 보시면 여기 박스 없어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공간 책 조금 없어졌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렇게 책상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로 한 번 더 정리를 한 모습인데요. 뭐가 달라졌나요? 아예 책장을 없애버렸어요. 책을 중고 서점에 팔고 버리고 친구한테 주고 해서 책상을
책상 속에 있던 책을 거의 없앴고 일부 책은 다른 곳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서랍을 제외한 나머지 요 책상 상판도 지금 없어졌고요. 여기 있는 서랍장은 여전히 있지만 이 안에 있는 옷을 엄청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시면은 책상 대신에 하얀색 긴 탁자를 둬서 여기서 일과 공부를 병행을 했고, 여기 보면 데스크탑 모니터, 여기 데스크탑 본체가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돼서 좀 버렸고,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대체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간을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물건을 없애니 수납장도 불필요하구나. 물건을 없애면 수납장도 같이 없앨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많은 공간들을 그들에게 뺏기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물건들을 더 이상 보관하지 않게 되면, 물건을 더 줄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살던 투룸 빌라인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집에서 이사를 한 집이에요. 더 장소가 조금 좁아졌어요. 방이 2개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거실 겸 주방의 공간이 조그만 공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다용도실과 화장실이 이렇게 있었는데 몇 평이었냐면 13.3평이죠. 투룸들이 보통 10평에서 15평 사이니까. 근데 이 공간들을 다시 구역별로 나누니까 침대 하나만 덜렁 났던 작은 방이 2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책상과 빈백이 있는 거실이 5평이었고, 나머지 저의 모든 옷, 뭐 운동기구, 그리고 문구류, 이런 모든 생활 물품들이 있는 이 방이 5평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낮 시간에는 제가 여기서만 활동을 하고요. 여기서 일하고 공부하니까 밤 시간에는 방에 들어서 잠을 자고, 이 공간은 거의 옷을 갈아입을 때 들어가거나 어떤 물건을 꺼낼 때, 물건을 갖다 놓을 때만 쓰는 공간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저 물건을 줄이게 되면 이 공간을 비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비우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3.3평짜리 투룸 빌라가 전세로, 매매가 아니라 전세로 2억 2천이었는데요. 이 공간을 평수 대비해서 금액으로 나눠보니까, 저는 이과 출신이거든요. 숫자를 좋아해요. 이 5평이 8천만 원의 가치고요. 이 5평짜리 옷방이 또 8천만 원? 이게 여기가 2평이었기 때문에 3천만 원이더라고요. 나머지 1. 몇 평 정도 되는 공간은 요 다용도실과 욕실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없애서 이 방을 만약에 없앤다면 저 8천만 원이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8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8천만 원이 빠지면 뭐가 달라질까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당시에 8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제1금융권에 저축을 하면 예금이자가 최대 4.35%더라고요. 8천만 원 4.35% 이율로 저금을 하니까 한 1년에 이자가 350만 원 수준인 거예요. 350만 원 와닿지 않으시죠? 월이자로 치면은 거의 30만 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저 물건씨들의, 바로 이 물건씨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 되는 돈을 그들한테 지불을 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도 물건실을 모시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집은 몇 평인가요?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쓰는 공간과 물건이 쓰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그래서 얼마를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